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디지털 금융의 판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있잖아요. 가끔 역사를 바꾼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면요. 바로 동남아시아의 거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파이 네트워크 테스트넷에서 갑자기 나타난 파이 뱅킹 네트워크, 줄여서 PBN 앱.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정말 금융의 판도를 바꿀 혁신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된 디지털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PBN이라는 앱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앱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인도네시아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면 좀 보세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PBN이 내세운 주장들을 보면요. 그냥 단순한 앱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들이랑 바로 연동된다? 그리고 심지어 중앙은행하고 금융감독원 공식 인증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논란의 중심이죠. 일파이다 31만 4,159달러. 이 GCV를 지원한다고 떡하니 내걸었습니다. 이 주장들 하나하나가 정말 폭탄급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겉으로 드러난 엄청난 주장들 넘어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술적인 배경은 뭔지, 또 어떤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런 대담한 주장을 하는 걸까요? PBN이 내세우는 기술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웹3 인증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쓰는 웹사이트들은 아이디, 비밀번호 맨날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 없이 이미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을 마친 내 파이 지갑 하나로 그냥 로그인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한테는 이렇게 검증된 진짜 사용자들이라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탐나는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ISO 21012라는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대화할 때 쓰는 공통 언어가 큰 거예요. 중요한 건 파이 네트워크에 기반이 된 스텔라 프로토콜이 바로 이 국제 표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죠. PBN이 이걸 언급했다? 이건 처음부터 글로벌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될 걸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왜 하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걸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날카롭고 치밀한 전략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젊고 암호화폐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요. 그리고 기존 은행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디지털 혁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활성 유저를 가진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손잡고 싶은 파트너로 보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을 좀 더 크게 봅시다. 어쩌면 이 PBN 소동은 파이 네트워크가 그리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들의 최종 목표, 그 장기적인 비전은 뭘까요? 이 숫자 다시 한번 보시죠. 31만 4,011달러. 솔직히 지금 시장 가격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걸 전략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일종의 앵커링 전략이에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가격을 딱 박아놔서 파일을 쉽게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공급이 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치는 올라가겠죠. 이건 그냥 가격을 부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믿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강력한 상징인 셈입니다. 바로 이 관점이 핵심입니다. 파이는 은행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 은행 시스템 위에 올라타서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공존 모델입니다. 은행은 파이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고 파이는 은행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공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파이는 결국 이런 슈퍼 앱 생태계의 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 쇼핑, 온갖 서비스들, 이 모든 디지털 활동이 파이라는 단 하나의 화폐로 돌아가는 세상, 아마 이게
PBN 사태가 우리에게 슬쩍 보여준 파이의 최종 그림일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가 거대한 장기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암호화폐 세상의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로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폭발적인 기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에서 내놓은 ITLX 지갑을 런칭 캠페인이에요. 바로 이 슬라이드,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파이의 PBN 같은 움직임은요, 길게 봐야 하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꾸준히 지켜봐야죠. 그런데 ITLX 캠페인은 어떻죠?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딱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말 그대로 단거리 스프린트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 이걸 확실히 구분하고 가야 합니다. ITLX 지갑 캠페인은 일단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총 상금 규모가 무려 12만 달러가 넘고요. 기간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딱 한 달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이죠.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추천인을 많이 모은 상위 200명을 위한 리더보드 경쟁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사용자가 소소하게 참여할 수 있는 스핀코인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인맥이 넓은 사람이던 아니던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중요해요. 리더보드 보상, 이거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1등은 맥북 프로에 현금 8,000달러, 2등은 최신 아이폰에 현금 4,000달러로 준대요. 점수는 내가 직접 초대한 사람 F1,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초대한 사람 F2까지 합산해서 계산되니까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아, 나는 추천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스핀코인 게임이 있거든요. 사람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소액으로 거래 활동만 해도 티켓을 얻을 수 있고요. 이 티켓으로 룰렛을 돌려서 알파벳을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B, T, C를 다 모았다. 그럼 비트코인을 바로 내 지갑으로 쏴주는 거죠. 누구나 재미로 참여해볼 만하죠? 자, 이제 오늘 나온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다른 흐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정답은 바로 병행 전략입니다. 파이네트워크라는 거대한 마라톤은 꾸준히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요. 동시에 ITLX 지갑 캠페인처럼 딱 기간이 정해진 단거리 경주는 놓치지 않고 참여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거죠.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 다 하는 게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특히 선물 거래 같은 건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보상이 크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투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산된 리스크를 가지고 현명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ITLX 지갑 캠페인에 참여하시려면 이 초대 코드가 필요합니다. 가입하실 때 29092025 이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네, 오늘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파이 네트워크의 엄청난 잠재력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ITLX라는 단기적인 기회,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파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ITLX 캠페인 어떤 전략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